오후에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드셨나요? 이제는 멋과 맛이 아니라 또 취향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은 이 커피. 그런데 이 커피의 맛이나 가격, 서비스 등에서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커피 소비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2015 커피 전문점 소비자 만족도인데요. 이번 조사를 담당한 소비자정보팀 마미영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차장님께서는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커피를 많이 좋아해서요. 네네. 이번에 조사했던 커피 전문점에서 자주 구입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주로 단 걸로 사용하시는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여쭤봤더니 다양합니다. 주로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또 건강에 좋아서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커피 전문점 소비자 만족도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시게 됐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피가 단순 기호식품에서 그 문화 소비 제품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2007년도 좀 대비해서 보면 2014년도 커피 시장을 보면 한 49%가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이제 커피 전문점에 그 커피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더불어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그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위해서 이제 커피 전문점 7개 브랜드의 그 소비자 만족도 조사하고 커피 판매장 가격과 영양성분 표시 함량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네에는 7개가 아니라 10개도 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떤 곳들을 대상으로 어떤 항목을 조사하셨습니까? 예. 연 매출이 높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네네. 이번에 저희 연 매출 기준으로 상위 7개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네. 브랜드로는 많이 아시는 스타벅스 코리아, 네. 엔젤리너스, 이디야 커피, 카페베네, 커피빈, 그다음에 타멘탐스, 할리우스 커피 등 7개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됐고요. 네네. 또 이제 조사 품목으로는 그 만족도에서 그 직원 서비스, 그다음에 네. 서비스 체험이나 맛 메뉴, 그다음에 매장이 좀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격 적정성 부분,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이동 전환 서비스 같은 부가 혜택이 좀 잘 되고 있는지 등의 그 8가지 항목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연매출 순위 2012년, 13년 각 업체가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7개를 추렸고요. 2015년 10월 3개월 내에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셨던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문화가 돼버린 이 커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높은 점수, 낮은 점수 당연히 이렇게 등수가 매겨지겠죠. 네. 그게 큰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보일 겁니다. 순위 어떻게 됩니까? 네, 7개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이제 종합 만족도를 좀 봤는데요. 네네. 평균적으로는 3.68점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업체로 보면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타벅스가 미디어 1등이요. 커피, 네네. 예, 커피빈,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 타멘탐스 순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네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제 엔젤리너스였습니다. 엔젤리너스가 점수가 가장 낮군요. 예. 네. 이 1위와 7위는 한 0.2%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포인트가. 예. 그런데 이 지금 3.6점, 3.7점, 이게 지금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의 점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1등부터 7등이 나눠지긴 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간 정도 점수를 매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게 가장 와닿을 거거든요. 예. 예, 해외 브랜드라서 당연히 비쌀 것이다. 혹은 프랜차이즈니까 비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부분 어땠습니까?
네, 가격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 이제 전반적인 앞에도 얘기했지만 8개 항목 부분에서도 그 가격 적정성 부분이 2.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커피값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한 잔당 가격으로 해보면 네. 최고 최저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이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 예. 예. 커피빈에서 5,900원인데 이디야가 이제 3,500원으로 한 1.7배 차이가 났습니다. 약 뭐 1,500원 많이- 정도네요. 네. 예. 그 많이 마시는 이제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도 네. 한 1.6배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뭐 에스프레소 그 샷수라나 그다음에 네. 뭐 원두 재배지라든가 여러 가지 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소비자들마다의 마시는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네. 또 그거에 대한 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소비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차이가 나지만 그거는 이제 감안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점대 후반이지만 이제 가격 만족도가 나왔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제 가격 만족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만족이라기보다는 좀 불만 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항목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가격도 브랜드마다 천차만별,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만족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영양 성분이나 함량 차이는 어떻습니까? 가격에 따라 품질도 설마 다를까? 이렇게 의심 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랜드별로 영양성분 함량 차이를 좀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열량과 당류, 그다음에 카페인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열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네. 뭐 최소한 5kcal에서 최대 이제 15kcal가 좀 났고요. 네. 당류는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가 2.2배로 좀 높게 나타났고 네. 카페인은 그 카라멜 마키아토가 최고 이제 5.2배수로 나타나서 동일한 그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별로 그 영양 성분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자, 브랜드별로 영양 성분 차이가 난다. 뭐 들어가는 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참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과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이른바 공산품 성격의 이 식료품들은 용량, 열량, 카페인, 성분 등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 건강을 고려하고 마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사하신 커피들은 이 표시가 전혀 없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매장 내에 이제 영양 성분 표시 부분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열량이나 당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카페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네. 그 저희 총 7개 업체 중에서 한 5개 업체 정도가 네.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자, 카페인 함량도 중요한 부분인데 표시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금 표시해라 혹은 관리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중에는 어떻게 보면 커피 하면은 카페인이라는 게 가장 그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사실 법적 의무사항은 있지 않아 이제 대부분의 업체에서 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그 유의할 수 있으므로 이제 카페인 함량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네. 자율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좀 그 표시하는 걸 적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선도적으로 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1위 업체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조금 표시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커피 하면 또 카페인이니까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소비자들의 건강이 우선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번 조사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커피 전문점이 개선 시정해야 될 좀 큰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의무적으로 법적인 표시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사업자에서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걸 좀 권고할 예정이고요. 네네. 또한 이제 향후에 저희가 뭐 표시사항만 봤지만 실제로 용량이나 열량, 카페인 등의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에 좀 맞는지 부분에 대한 거를 시험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구매 정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자, 뭐 소비자원에서 표시 함량, 실제 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린 질문에는 없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커피 가격이 밥값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4,500원짜리 커피다. 그러면 이제 밥값은 한 6,000원 하면 뭐 10,000원 이상 되는 돈이 점심 지출로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 가격 조사에 대한 부분도 하셨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혹시 또 커피 가격에 대한 부분들 계획이나 좀 평가 같은 것들 안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예. 논의는 많이 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는 이유도 이렇게 소비자한테 정보를 하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네. 자율 경쟁, 선의 네. 경쟁을 통해서 또 가격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좀 진행하게 됐고요. 네네. 아마도 이거는 뭐 저희가 하나 마나가 아닌 그 스스로 사업자가 그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만족도 순위는 나왔지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커피의 가격 이제 이 조사원 자료를 보시고 한번 합리적인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국소비자보건 마미영 차장이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현 인기 있죠? 2588 2588 네, 생생경제 4시 20분부터 시작한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에서는 노무상담 그리고 경제수사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되는 생생경제 4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자,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민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사기수법 나날이 발전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열심히 막고 있기도 한데요. 예방과 대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김상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또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자, 뭐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뭐 금감원 내부 사람 이름까지 사칭하면서 이제 그들이 활개를 쳤는데요. 그만큼 또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대출 관련 이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게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광고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무슨 어떤 정부에서 뭐 서민 나눔 대출 이런 거를 마치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거짓 광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뭐 이 서민 대출 관련된 추천글이나 광고 봤더니요. 뭐 비탄감, 정부 보장 언뜻 봐도 이게 마치 이 정도로 해주는 건 정부 아니면 안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궁박감을 이용해 가지고 뭐 마치 이제 정부에서 뭐 주는 것처럼 뭐 신용도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거 관계없이 마치 이제 뭐 1억 원까지 해준다 아니면 뭐 최대 이제 뭐 무이자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서민 대출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조건 빚을 탕감해준다, 뭐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무조건 전액을 보증한다 이런 식의 광고는 전혀 어떤 광고든 간에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차주의 신용도라든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지고 그 대출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네네. 뭐 부채 과다나 뭐 저신용자들을 위한 어떤 서민 지원 자금 대출 상품은 원래 서민 지원 대출 상품은 세이망 호시라든지 네. 뭐 바꿔드림놀이라든지 실제로 상품은 있습니다. 있죠. 예. 있는데 이거를 마치 취급할 수 없는 데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연결을 해보면은 어떤 이제 그런 상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대부 업체 상품이라든지 예, 불법 대부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빌리든지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그 금리라든지 이런 걸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잘 안 따지게 보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현혹돼서 이제 전화번호를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뭐 제가 지금 저 금융감독원 김상록 팀장과 전화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금감원이 이제 칼을 빼든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불법적인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등록 대부업자 등이 이제 뭐 서민 대출을 취급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네.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 지원 자금 대출 상품인 것처럼 마치 이제 무슨 어떤 기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봤을 때 마치 이제 공신력 있는 기사인 것처럼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네이티브 광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아서 마치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 아니면은 뭐 나의 무료 대출 한도 알아보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남기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개인 정보를 습득한 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지금 다 법에 저촉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네네. 허위 과정 광고에 해당되는 건 뭐 당연할 테고요. 네. 예. 자, 그런데 자, 이런 광고라든지 지금 서민 금융 지원 같은 것들 참 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또 더 화가 나는 일이긴 한데 이런 일들의 어떤 뭐랄까요? 트렌드랄까? 특징이 있습니까? 네, 특징은 일단은 뭐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 아니면은 또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 예, 뭐 대부분 이제 또 대출을 테마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그 대출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거를 뭐 전문적으로 뭐 해준다. 정부에서 뭐 빚을 마치 무료로 갚아주는 것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이제 광고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허위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내지는 뭐 어느 누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광고에 저촉되는 허위 과장에 해당되는 문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이름이나 연락처 이런 거를 개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동의 없이 이제 또 다른 제3자한테 제공되는 뭐 그런 불법적인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불법 광고는 당연히 이제 제재 사항이지만 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뭐 작업 대출 이런 말이 있던데요. 좀 네, 상세히 설명해 그, 주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테마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해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는데 네네.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이제 어떤 특정 업체나 뭐 회사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이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다든지 네. 아니면 소득이 사실상은 어떤 정기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류 조작을 통해서 이런 대출을 받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뭐 대출 금액의 뭐 일정 부분 뭐 30%면 30%, 40%면 40%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공제해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일정 부분의 자기들의 어떤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취하고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작업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말하면 이제 뭐 통장 매매라든지 이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광고 글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뭐 저희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뭐 여러 청취자분들 중에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장 돈이 급할 때 대출 상담, 뭐 개인 회생 이런 것들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예. 개인 정보를 전화상으로 내지는 뭐 인터넷상으로 다 알려주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여신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본인이 대출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적법한 일인데요.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뭐 유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의 왔을 때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 제공됐을 때 이제 그 정보의 관리라든지 그게 이제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직접 대출을 받으시려면 예를 들면은 뭐 이지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그 안전한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빚을 갚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자기가 고금리의 어떤 고금리 대출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환을 해준다든지 요건이 맞으면은 어떤 상품으로 전환을 해줄 수는 있지만 네. 뭐 광고 문구처럼 이제 무료로 갚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은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저기 금융감독원의 이야기 설명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절대로 빚을 다 탕감해 준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제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것을 암시하면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겁니다. 조심하시고 공인된 사이트라던가 그런 루트로만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셔야 될 텐데 또 감독 당국의 관리 방안이나 대책도 좀 마련돼 있지 않을까요? 해주시면 안심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금융 5대학과 함께 이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 관행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하나로서도 이제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감시 감독 강화 방안을 저희가 10월 달에도 이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소비자 현혹하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걸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떤 그 협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율 감시하고 시정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시 감시나 이제 불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이제 위법적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뭐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든든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청취자분들은 스스로 보호를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오늘 아침에 했던 뉴스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조건 만남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네네. 어느 만큼 이 사람들이 진화할지도 진짜 지켜봐야 될 일인데요. 네. 자, 피해자가 60명이고요. 금액만도 8억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피해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건 만남을 해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이런 거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근원 목소리 사이트도 공개하고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통해서 네. 근원 목소리도 공개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알려진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합니다. 조건 만남이나 여러 가지 뭐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사실상은 소액이지만 네. 금액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받고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사실상은 이제 뭐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해가면서 돈을 더 요구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건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민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 시간은 노무상담 이슈와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늘 목소리만 이렇게 듣다가 오늘 직접 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연말 다가오는데 노동 관련 이슈 여전히 뜨겁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대통령께서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실 예. 뜨거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고요. 예. 자, 이슈 먼저 좀 짚어보고 갈 텐데 2015년 뜨거운 노동 관련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니 해도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연초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9월 15일 노사정 합의 이후에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네, 그랬죠. 예,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청년고용, 저출산, 비유정규직 처우 개선 통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네. 그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파견 대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양측 입장이 있긴 한데 충분하게 좀 대화가 거의 단절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 문제, 노동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년 명예를 걸고도 내가 보증한다. 이거 비정규직 보호하는 거 맞다라고 하는데 야당도 그만큼 팽팽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반대 논리도 이제 기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냐 이런 논리부터 그 파견 대상 확대가 과연 이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는 그 내용에서 상세하게 말을 했는데 하여튼 대립이 좀 심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적 조사라든가 양측이 인정하는 비정규직 이런 그 전문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네.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가지고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를 발표해도 믿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통계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네,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찌됐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끌어내기 위한 뭐 어떤 방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 노동 유연성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 해법을 안 찾고 이렇게 지금 평행선을 입장 차이만을 갖고 있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저임금 관련 내용도 올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초에 노동계에서 뭐 1만 원 최저임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최저임금을 좀 인상에 발언을 직접 또 하셨죠. 해가지고 좀 기대가 컸는데 하여튼 6천 원대가 넘어서 6,030원으로 5,580원 2015년 기준에서 8% 인상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네네. 뭐 노동계에서는 좀 실망을 하지만 또 경영계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많이 올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관련된 진전된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시급만 나왔는데요. 이제는 월급까지도 같이 병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이 좀 공개되지 않아서 네. 문제가 있어 민주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10월 달에 꾸려져 가지고 일부 진전된 안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임금 피크제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유력 언론사 일간지에서도 임금 피크제 공표해서 아주 뉴스가 됐거든요. 예. 어떤 이슈입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임금 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은 이제 임금이 피크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노동계 이번 입장인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도 대립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지금 만든다고 했는데 원래 지난달 11월 30일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돼서 어제 고용노동 장관도 연말까지 12월 30일에는 이걸 발표하겠다라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예. 나오면 이거에 대한 또 입장이 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좀 걱정되는 게요. 네. 자칫하면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좀 부추겨지는 면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이게 설득과 공감이 필요한 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 효과로 어떤 고용이 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고 기업은 어떤 비전을 세워서 비용을 다룬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겠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평행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 아까 이 부분 연결되긴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 데이터와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좀 논리적으로 청년들의 고용이 좀 절박한 문제에서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이걸 한다라는 네, 논리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목숨값 이런 말씀들 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합의가 되지 않고 자칫 세대 간의 갈등으로만 이 문제가 접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또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네.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년 고용 단지 젊은 세대의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동력, 미래 동력인데요.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청년 고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뭐 노동계 입장이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임금 피크제 도입 관련돼서도 대립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나타나는 게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이나 예. 청년배당을 한다는데 또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정부가 비판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율배반적인 말 같은, 왜냐하면 청년 네. 고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절박한 그 문제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방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입장으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워낙 하여튼 총론은 똑같은데 방향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런 그렇겠죠. 거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청년을 돕는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의 배경들이 지금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거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답이 맞습니다. 없는 문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됐습니다. 예. 이건 문제는 여야가 사실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상반기 5월 29일 날 돼가지고 핵심은 뭐 내는 더 많이 내고 덜 가져가자라는 네, 건데 민간 기업의 분들은 국민연금이 9%인데 공무원 기여율이 좀 7%에서 낮았는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9%로 올리고 뭐 지급률은 좀 2035년에는 1.7%까지 낮추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좀 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아무래도 그 공무원에게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0년간 330조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사실 합의 통과했다는 점에서 뭐 공무원에게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지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쉽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문제는 같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KTX 여승무원들 등등해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오늘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자, 뭐 노무 사례 하나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아주 주의 깊게 봤는데요. 자, 회사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이 사고를 당한 일입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휴게 시간에 회사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신호등에서 사고가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휴게 시간은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이 안 됩니다. 네. 다만 뭐 회사 구내 식당이라든가 휴게 시간에 회사에 돌아다니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지배 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회사 앞 식당 같은 경우 만약에 회사에서 지정된 식당이라든가 회사 대표자가 팀원 전체 식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냥 혼자 뭐 주변 사람하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쉬는 시간이든 혹은 점심을 먹으러 가던 이게 회사와 관련되거나 내지는 회사의 지배하에 즉 회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나의 개인적 의지이냐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요즘 점심에 이렇게 이동하다가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퇴근제에 관련돼서 인정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건 지난번 시간에도 좀 했는데요. 이거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구체적 사례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직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인정이 되고 자가용은 안 된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됐었죠. 아니 지금 그 출퇴근은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고 전부 인정이 안 되는 지금 걸로. 그게 계류 중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부터는 대중교통은 출퇴근의 산재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차차차차 2020년에는 자차까지 인정되는 게 정부와 아니고 이건 여야 입장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뜨거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제주치 허영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드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6455님입니다. 생생경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생생경제 인터뷰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듣기 전문 보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